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제 떡국 드셨습니까? 네. 예, 벌써 이제 구정 지나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해라고 봐야 됩니다. 예,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1월 1일 날 계획 잡았다가 작심 삼일로 끝나신 분 다시 계획 잡아도 돼요. 또 그 음력으로 따지면은 또 신년 초니까는 하여튼 이게 자꾸 한 사람 사씩 먹어갑니다. 예, 다 먹는 건 좋지만 나이는 먹는 게 별로 안 좋다며요. 예, 마음 생각을 나는 나이를 한 살씩 깎아먹는다 생각하면 좋아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자, 오늘도 총집합 부동산 알짜 정보 8회째입니다. 8회. 벌써 많이 했어요. 저도 참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참 그 고르고 사는 거 다 좋은데 계약서 쓸 때만큼 제일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거든요. 그 계약서 쓰는 방법 문제없게 처음부터 속까지 끝까지 아주 파헤쳐 보겠습니다. 계약에 대해서는 하자 없는 시간을 오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계약서라 그러면요, 그냥 부동산에 가면은 한 장 이렇게 돼 있죠. 뭐 솔직히 도장만 가지고 가서 주고서 그냥 계약서 읽어보라고 읽어보지도 않아요. 뭐 읽어보면 도장만 찍으면 되지, 돈 주고. 근데 잘못돼 버리면 꼭 나중에 만약에 계약서를 잘못 썼다 하면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봐요? 계약서부터 봐요. 그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미 거기 내용에는 자기한테 좋은 점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계약서는 진짜 이건 법률 행위입니다. 뭐 국가적으로 조인식한다 뭐 한다고 똑같은 얘기야.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양반들은 뭐 계약서 쓰고서 24시간 안에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돌아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우리 이전에 그 서로 옆집 아는 사람끼리는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은 도장을 찍고 돈을 주고 받으면 계약은 끝나는 겁니다. 24시간 내에 무효 이런 거 없어요 원래가. 그러니까 한번 찍으면 그걸로 그 계약 내용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쓸 때만큼은 진짜 심사숙고해서 철저하게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없는 걸 다 써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본다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꼭 서식을 갖추는 건 아니에요. 계약 자유의 원칙, 말로 계약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이 집을 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도 계약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문제를 발생시킬 때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 얘기했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말로도 계약이고 쓰는 것도 계약이지만은 어쨌건 간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때 그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녹음을 해놓든지 사진을 찍어 놓든지 계약서 쓰든지 우선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자기한테 불리한 근거는 안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부동산 1억짜리 부동산 살 때는 적어도 계약금 10%니까 1,000만 원을 줘요. 그때가 만약에 그 이행을 못하게 잤다든지 잘못했으면 1,000만 원을 뜯기죠. 뜯기는 건 아니에요. 원칙 계약 시스템. 그럼 그 미약금으로 그 계약 당사자 상대방이 가져갑니다. 앉아서 1,000만 원에 달라고 써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손해 안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제가 하나 처음 시작부터 아주 쉽게 실사례 갖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 제가 그림을 잘 그려요. 이거 뭐 같아요? 화장실 같아요? 네, 이런 이제 집이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부부지간에 다 가서 집을 하나 딱 사놨어요. 근데 이 집이 옛날 말로 하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야. 정말 돌도 짓고 막 담도 있고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갑니다. 쫙 보고서 남편하고 부인하고 딱 하는데 남자하고 여자는 보는 각도가 틀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강아지 개 눈엔 뭐 안 보이고 그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남자는 딱 가서 보면은 집을 딱 보니까 대문이 엄청나게 막 그냥 이 나무가 두꺼운 걸로 그 대골 같은 대문이야. 딱 보고 야 너무 멋있다. 근데 뭐 솔직히 여자분은 그 대문 볼 필요 없어요. 밀기만 힘들지 그죠? 딱 들어가니까 여기 정원이 딱 있어요. 연못 있고 나무도 기가 막힌 게 돌도 있고 비단이가
이게 뭐예요? 비단이고? 이게 막 돌아다니고, 그, 남자는 이거만 봐요. 그죠? 왜? 남자라고. 호연지기 아닙니까? 딱 보니까 비단이고 보더니, 비단이고 비싼 거는 몇백만 원짜리가 있어요. 소나무도, 정원수 좋은 거는 몇천짜리가 있어요. 그죠? 돌도 비싸요. 그거 보고 근데 여자는 이거 봐요? 왜 안 봐요? 골치 아프죠. 물건 하려면 골치 아프고, 이거 뭐 주려고 그러면 그 먹이 주려면 힘들지. 나갑들으면 쓸어야 되지. 전혀 관계없는 거죠. 바로 여기 들어가요.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아, 주방. 다음에 거실, 화장실 딱 보죠. 제일 먼저 보는 게 주방을 쫙 봅니다. 쫙 보고서 싱크대가 뭐로 되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쫓아가서 뭔지 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집 사러 왔는데 딱 하면서 겼는지를 싹 보는데 라벨을 봐요. 그게 어디 거냐. 쫙 보고 나서 백조표야, 뭔표야 딱 해놓고 수입품이야, 나무로 됐네. 하다가 안 보였다면 다시 뒤로 와서 슬쩍 또 다시 확인을 해요. 그죠? 그래 한 번에 다 봅니다. 그래서 야, 저게 원목으로 만든 거구나. 비싼 거네. 그 다음에 딱 거실 딱 보니까 쌍드레가 그 궁궐에 갖다 놓는 것 같은 게 딱 있어요. 크리스탈로. 피하게 찬란하죠. 화장실 탁 열어봤더니 그냥 비데가 있고 막 욕조, 거품 욕조가 있고 막 그래요. 그거에 보고서 참 후회는 거래요. 야, 너무 좋다. 그래서 둘이 딱 보고 나옵니다. 나와서 부부지간에 여보, 집 어때? 부인 남편한테 물어보면 좋아. 근데 싱크대 보고 좋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 이 대문 보고 이거 보고 좋아한 거고, 또 남편은 여보 당신은 어때? 너무 좋아요. 뭐 보고? 이 싱크대 보고 화장실 보고 좋았던 거지. 서로 본 게 틀립니다. 이렇게 보고서 좀 나와서 이제 계약을 딱 해요. 둘 다 좋았다 그랬으니까는. 하지만 동상이몽이야. 둘이 서로 계약서 딱 쓰고서 쓰는데 계약서 쓸 때 이럽니다. 그냥 사장님, 사모님 그러잖아요. 부동산 가면은. 그러면 회장님 그러고 또 큰 집 살려고 그러면 그 도장을 탁 주면 계약서는 제가 쓸게요. 그럼 내용을 읽어. 뭘 읽어? 잘 알아서 쓰지. 도장을 딱 줘요. 딱 도장을 찍고서 돈을 주고 잔금 치르고 집에 딱 들어갔더니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분명히 자기 이거 보고 다 샀는데 자기가 딱 치고 갔더니 남편부터 기가 막힌 거예요. 연못이 없어졌어. 메꿔버렸어요. 자, 부인 놀라서 들어갔더니 싱크대가 바뀌었어. 쌍드레가 뭐로 바뀌었어요? 형광등으로 바뀌었어. 그동안 그 문고리에 금도금하고 뭐한테 좋은 것들 전부 다 바뀐 거야. 싸움을 할래 싸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이 집 파는 사람은 집을 팔았지. 이거 연못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지붕을 걷어갔다. 그건 안 돼요. 그죠? 이게 종물이라 그래요. 주로 된 물이 뭐냐? 대문, 담장, 집, 창문 이런 것들 기본 구성체가 뭐지? 나머지 종물입니다. 그죠? 꼭 집 칠 때 연못 없으면 집이 안 된다 할 수 있는 방법 없죠? 자, 이렇게 돼갖고서 막 싸움이 납니다. 싸움 나면 이미 끝났어요. 왜? 내가 담장을 뜯어갔냐, 대문을 뜯어갔냐. 집 있는 건 다 있다, 이거. 자, 이런 다툼을 없애는 계약서를 좀 소송하는 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어떻게 집어넣냐 여러분, 자 보면 이 나무가 몇 개지? 써야 됩니다. 단서라는 게 있어요. 단서. 계약서에 보면은 계약서에 보면 요 끝에 보면 단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렇죠? 두 줄 나와 있죠? 여기다가 쓰는 건데 이 두 줄에 몇 개나 쓰냐 그러지만은 이거는 늘려도 관계가 없어요. 별첨해도 돼요. 단서는 별첨. 별책해도 돼요. 책자로 만들어도.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원래 제대로 본다 그러면 이 내용의 잉어가 몇 마리, 빨간색 잉어, 노란색 잉어 딱 해서 몇 마리, 돌이 몇 개, 사진을 다 찍어놓는 겁니다. 들어가서 싱크대가 뭐, 에어컨 있으면 에어컨이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철저히 집어넣는데 그렇게 해놓고서 도장을 찍어야지 원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내가 팔더라도 여러분들도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내가 집 팔았을 때 집만 팔았지? 그러면 어떤 상황으로 사람이 바뀌냐 그러면요, 이 집 주인 남자가 딱 집 팔았다 계약서 쓴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탁 전화를 겁니다. 김 사장. 웬일이야? 전 먼저 우리 집에 놀러 왔다. 소나무 그거 좋다 그랬지? 그거 가지고 갈래? 20 쓰는 거야, 20. 정말이야? 나 필요 없어, 가져가. 다 뽑아가요. 또, 돌도, 그거 가져가. 해가지고, 또, 기분 나쁘면 그래요. 우리 회나 처먹을까? 비단이 이거가 좀 3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얼마나 맛있는가 하면 회 처먹자? 이런 마음이 생겨버리고. 또, 부인은 가만히 있어요. 전화가 몇 대 있을 테니까. 전화 걸어갖고서. 아유, 막둥이 엄마. 왜? 싱크대 가져가? 바꾸면 되잖아요. 싼 거는 뚫어가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비대 비싼 거라면 뜯어가. 20 다 써버리는 거예요. 쌍들이 가져가. 그 다음에 형광등만 갖다 붙여. 그리고 이제 저녁에 딱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애들이 집 팔았으니까 애들 딱 볼 때 살살 걸어다니면 아들아, 이 집 대일 때는 뒤꿈치로 되냐나. 팔았거든. 내 집이 아니거든. 쾅쾅 치고 부서져나 다니나 이게. 문도 손으로 열지 마. 팔로 열어. 2단 옆차기로. 내 집이 아니거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게 아니다 하는 거로 해서 집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죠? 하나 어디 손 벌고 손도 안 봐요. 내 거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다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같이 자, 대문 문고리가 뭐다. 떨어지지 않았다. 요거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간다 그러면 캠코더라고 있죠. 제가 딱 들고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다 쓰는 겁니다. 자, 여기 이건가 세 마리, 길이가 얼마, 안에다 싱크대가 어디 있고 얼마, 비대가 어디 있고 무슨 제품, 그리고서 쌍들이 딱 봐서는 크리스탈 비싼 거 아닙니까? 쫙 가서는 그래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주인이 뭐 하는 겁니까? 저기 크리스탈 개수 세고 있어 지금. 하나, 둘, 셋, 670개 맞죠? 이렇게 써가지고 다 치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집에 있는 거 전부 다 하죠? 이 한마디면 끝나요. 그럼 팔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그렇죠? 팔려고 그러면 예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저거는 빠지고, 저거는 빠지고, 저거는 빠지고, 그러면 금액이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하는 소리 하실 분이 없어요. 그때, 그래요. 저기는 저 액자도 맞습니까? 그 결혼 사진인데요. 그 사진만 빼라. 하고서 다 기입을 하는 거예요. 별지로 해가지고 1번부터 단 몇십 번까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실 내려가서 기름이 어디까지? 지하실 내려가면 기름이 있죠, 이렇게? 기름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보통 이게 표시가 나 있습니다, 여기다. 공인을 시켜놔, 여기다가. 근데 가스 번호는 뭐 독일제다, 뭐 국산이다, 일제다, 그 내용 딱 쓰고 가동이 된다. 이렇게 다 쓰고 나서 도장을 찍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손절도 못됩니다. 그것까지 다 집어넣고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애들 뛰어다니면 뒷방망이 올라가 버려요. 겨대냐. 문 좀 자주 열지 마. 부서지면 고쳐줘야 되니까. 등 좀 키지 마. 나가면 바꿔줘야 되잖아요. 기름도 떼지 마. 채워줘야 되잖아. 이거 뭐이 살줘. 죽으면 사줘야 되잖아요. 철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쓰는 게 얼마나 무슨 이게 계약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예요. 제일 마지막에 미안하니까는 2개는 줘요 그냥. 뭐냐? 바퀴벌레는 니네 식구니까 다 가져가. 또 화장실 있잖아요. 정화조. 당신 거니까 다 퍼가. 정화조 필증 갖다 붙여놓으라는 소리예요. 그러고서 나머지 싸게 다 받는 거예요. 결국 다 받는 거죠? 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할 때 저 에어컨 그 얘기 안 하면 저 빌려온 건데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아, 그래요? 그 자리에서 얘기할 때 빌려온 거예요? 그럼 에어컨 1000만원 깎아야 되는데 저 100만원도 안 가는 거 그냥 가져. 그죠? 얘기 한마디에 전부 다가 내 거가 될 수가 있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어떻게 해요? 잔금 실질 때 가서 다 확인을 하고 잔금 치는 겁니다. 책 하나씩 하는 거예요. 자, 130번째, 140번째 쫙 해갖고서 문제가 딱 없을 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 이해를 해버려요. 받는 거죠? 자, 이렇게 돼야 하자가 없는 겁니다. 이게 계약의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살아가면서 계약을 많이 못합니다. 많이 하면 10번 정도 해요. 뭐 전세 몇 번 계약하다가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사다가 조금 돈 더 벌으면 뭐 땅도 조금 샀다가 그러니까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라도 계약서를 많이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단서가 뭔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주고서 알아서 하겠지. 절대 알아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본인이 다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지금 이게 하나 실례가 일반적인 상태의 계약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반적인 단서 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보통 그 계약을 할 때 보면 법률 행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법적인 상황에서 다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의할 때는, 첫 번째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할 때 그 건물을 시장 가서 고등어 한 마리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 현지다 놓고서 사는 거거든요. 계약서만 쓰고 주인이 변동이 돼야 되는데, 어떤 변동이냐 그러면 등기부등본 상의 변동이에요. 그죠? 등기부등본 김막동, 그 다음에 서갑술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법률 얘기 볼 때는, 그럼 그 안에는 뭐 요새 뭐 아파트 갖고서 땅 가지고서 요새 은행에서 융자를 많이 해주죠. 근데 융자가 얼마 있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게 뭐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뗍니다. 등기부등본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 이 뭐냐면 법률적으로 소유권의 변동사항이라는데 전반적인 제한물권이 전부 이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 토지, 건물. 아파트는 하나로 나와요, 그냥. 건물 나오고 대지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건 전부 다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입니다. 요걸 딱 떼보고서 그 건물, 그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는가를 쫙 봅니다. 소유자가 이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 남의 거 팔아먹는 거죠? 왜 당신이 아니야? 확인할 수 있고. 압류가 당했네? 당신 압류당했네? 왜 압류당했어? 국세청이 압류당했어? 아니면 은행에 채권자한테 압류당해서 압류당하는 거. 그 전반적인 가압류, 가등기 이런 것들이 뭔 문제? 또 나머지 보면 저당 설정된 거 이런 것들 쫙 보고서 그걸 보고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러니까 내부를 우리들의 보면 이 주민등록등본 이력서가 똑같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쭉 확인해가지고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체킹을 하고 그리고서 이건 사정 괜찮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토지, 건물 등기등본이 있고 건축물 같은 거는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거, 면적 같은 걸 알아볼 때는 등기부등본에도 건물 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만 이 시나 군이나 구청에 가면은 토지대장이라는 게 있고요. 임야는 임야대장입니다. 그러면 이 대장의 그 면적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 그래 건축물 요거에서는 지하 몇 층, 여기는 근린생활이다, 주택이다, 뭐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면적이 다 나와 있어요. 언제 공사를 해서 준공이 됐다 여기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 걸 다 확인해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 있는 걸 일단 서류로 보는 겁니다. 서류. 그 서류를 물론 이제 각 현지 부동산에서는 다 가르쳐 주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 딱 나와 있는 거는 같은 면적이 나올 수 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토지가 100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330제곱미터 330제곱미터가 나올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토지대장에는 시군 구청에서 나오는 토지대장에는 90평이 될 수도 있어요. 서로 쓰다가 이 길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제일 확실한 거는 뭐냐? 면적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시군 구청에서 나오는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이 제일 확실합니다. 이거가 된 다음에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래서. 그러면 두 개가 면적이 틀리다 그러면 이거를 우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증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등기부등본 같은 거는 실제적으로 어떤 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공정증서지만 책임을 져주진 않아요. 그 면적에 써있는 그대로 소유자가 김갑동이다 하면은 요식행위만 같이 보면 바뀌어집니다. 인감증명 어디서 훔쳐갖고 와서 받아가지고서 넘어가죠. 그래갖고서 실제적으로 공정수사를 100% 믿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한 99%는 믿어야 되겠죠.
혹시 이게 의도적으로 사기치지 않는다면,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100% 믿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약서 내에서 모든 것을 기본으로 하는 기준으로 삼는 거지,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는 거는 면적도 어떻게 보면 실측을 해야 돼요. 이게 외정 때 이 면적 표기가 됐기 때문에 면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면적하고 이 등본상 토지대장상 면적이 틀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집 필지가 두 개가 있어요. 똑같은 평수인데 법을 모르는 사람은, 좀 아는 사람은 집을 이렇게 잡아요.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요만큼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좀 모르니까 남의 땅에 이 입에 깔고 앉아있으면은 그런 법정 지장권이 딱 설정 있어버려. 물론 이만큼은 나중에 한번 집을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도 명기를 다 해야 됩니다. 이 계약 명기, 자,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거에 면적과 실제 면적과 틀릴 수가 있을 때는 실제 면적으로 따진다. 한 평에 500만 원이면 한 평에 늘어나면은 관계없죠. 늘어나, 100평을 사는데 120평이 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100평을 사는데 90평이 됐다 그러면 무조건 받아야지, 돈은. 그죠? 그 두 가지예요. 내 쪽에 이익이 되면 가만히 있는 거고, 손해가 보면 악재까지 받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농담식이 아니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주면은 뭐 줬다는데 왜 안 받아요? 공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부동산이 상당히 여러 가지 함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모르니까는 계약서 가면 찍으면 끝난 줄 알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보면은 야, 이걸로 다 끝난 줄 아는데 내용 보면 이렇게 엄청난 상황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내용에 이런 것들을 다 명기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부동산 민사 사건의 60% 이상이 부동산 관련 사건입니다. 전부 다 부동산에 연관이 돼가지고 문제가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봐야 된다. 실제적으로 뭐 계약서를 쓰고서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뭐 40%, 잔금 50% 이렇게 보통 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뗐어요. 하자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끝까지 하자가 없는구나 해서 중도금 잔금을 주고서 나중에 등기 딱 내기를 했더니 딴 사람 넘어갔어요. 왜냐? 그날에 오늘 본 거는 오늘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저께 거지. 오늘 팔으면서 오늘 나온 등기부등본 나온 거는 어제 겁니다. 빠르면 오늘 아침에 치면은 오늘 아침에 저녁에 오늘 거 나올 수 있지만은 그 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치르고 보고 중도금 치르기 전에 또 한번 떼보고 그동안에 어떤 변동이 있는가 없는가 또 잔금 치르기 전에 또 떼봐야 돼요. 확인을 하고서 그거 돈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등기부등본도 각 구청에서도 해주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나머지 이런 것들이 다 넘어올 수 있거든. 아니면 그 퀵 서비스 그거 한 5천원 만 원 주면 갖다 줘요. 그죠? 보고서 쓰는 거예요. 잔금을 칠 때마다.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봐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거기 계약서 내용에 보면 이제 융자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잔금 치를 때는 그런 걸 다 상세히 된 다음에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덜컥 돈 딱 주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융자가 1억짜리 6천만 원 안고 그냥 사버렸어. 그 사람은 가버렸어요. 어떻게 하자가 없죠. 돈 제일 마지막에 돈을 줄 때는 다 정리가 됐을 때 또 전기, 또 뭐 기타 뭐 이런 것들 요금을 그것도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얼마큼 나머지 금액을 남겨다 놓고서 다 정산된 다음에 부동산에 돈을 남겨놓든지 다 빼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나온 것 같다. 그럼 100만 원을 빼놓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나머지 거기 빼가자. 영수증만 줘라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특히 땅 같은 거 사시는 분들 그런 면적 갖고 싸움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의 명기예요. 평이라고 요즘은 이제 그냥부터 평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해요. 하지만 두 개 다 써버리세요. 몇 제곱미터 이게 제일 확실해요.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 그러면 약 30평이거든요. 그래서 30평 이렇게 약이라고 써놔야 돼요. 정확히 30평이 안 나오니까. 이거를 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30평 이렇게 약 50평하고 계약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약인지 몰라요. 45평도 약 50평이 될 수 있고 55평도 약 50평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제곱미터를 연기를 시켜야 돼요. 토지대장에 있는. 그러면서 이게 실제적으로 가봐서 분명히 이게 100제곱미터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밑에 써놔줘요. 실제 면적으로 한다. 실제 면적으로 한다. 찍을 것 같으면, 많을 것 같으면은 요거를 한다. 적을 것 같으면 실제 면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거에서 평당 얼마는 못했지만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게 더 정확하죠? 제곱미터가 정확히 나오는 거니까는 평은 약간 좀 왔다 갔다 해요. 조금씩은 3.3058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좀 복잡해요. 그렇게 해서 면적이 나중에 다툼이 없이 대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다툼이 없게끔 써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나 중도금 잔금을 내가 친구한 돈을 꽂았어. 솔직히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고 남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받아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계약금을 주고서 중도금 할 때 안 준단 말이에요. 친구가 나 돈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계약금 어떻게 뜨잖아요. 그러면 계약서 단수에 써놓는 겁니다. 중도금이 만약에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그러면 안 한다 할 수도 있잖아. 안 하면 말아라. 안 하면 말아라 그래요. 불안하다 그러면 계약금 돌아갈 수 있죠. 물론 그렇게 잘 안 쓰겠지만 실행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확실하다고 몰라도 좀 불안하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써서 내 계약금을 뜯기지 않을게끔 할 수도 있는 게 계약서 쓰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다 계약을 해가지고서 등기 이전을 딱 하지 않습니까? 등기 이전을 하고서 이제 나오는 게 요즘 그래요. 등기부등본 떼는 거. 집문서 그러죠? 집문서, 땅문서. 솔직히 집문서, 땅문서 계약서로 지금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계약서에다가 등기 필증 뭐 이렇게 딱 붙여놓고서 나오는 건데 어떤 사람 잊어먹은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잊어먹어도 집하는 건 전혀 관계없어요. 등기소에서 잊어먹었다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본인 가서 하면 다시 그냥 떼주는 거니까. 옛날에는 막 노인 양반들 막 집문서 그냥 숨겨놓고 저 방꼬리 밑에다 숨겨놓고 어떤 사람은 부뚜방 옆에 갖다 놨다가 불질러갖고 다 타버린 사람도 있고 펄펄 뛰는 사람이 그거 안고 있잖아요. 나와보면. 근데 아들은 똑똑하게 공부했다고 가서 그거 없어도 팔아먹을 줄 아니까 도장을 훔쳐가서 팔아먹고 나면 이 노인네는 집문서만 붙잡고 죽어. 이게 다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몇 번 더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요. 또 아들이 다 가지고 왔어요. 내가 샀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겁니다.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 가지고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다 떼가지고 뭐 다 해서 샀어. 사고 나다 보니까 등기 당근 봐줬더니 그 아버지가 남 집 팔은 적 없대요. 당신 아들이 나 아들로 안 척해. 원인무효 돼버려요. 그래서 필히 계약할 때는 그 소유자 주인의 인감증명서하고 위임장이 첨부가 돼야 돼요. 근데 보통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나 아는 사람이야. 이게 아들이야. 부인이야. 부부 유별이에요. 그 재산은 부부지간이라서 틀립니다. 남편 거를 부인이 승낙없이 팔아먹으면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사 사용권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콩나물 사는 거, 옷 사는 거 이런 것 정도는 관계없어도 집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인이 와서 사서도 인감증명 첨부시켜 가져오세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오세요. 본인이 쓰라고 그래야지.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해서 계약서 다 쓰고 확실하게 분명히 아는데 사촌이다, 뭐 아들이다, 딸이다, 부인이다, 뭐 남편이다 이렇게 하고 와서 파는 사람들 중에 했던 게 문제가 나게 되는 게 돈 다 뜯겨버려요. 그 친구는 돈가 더 많았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본인 확인을 우리 계약서 쓸 때 서로 알고 쓰는 거지 뭘 세상에 그렇게 못 믿고 어떻게 살아? 저 사람 법 없이 살아. 이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법 없이 사는 사람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맨날 두드려 맞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본인 갖다 놓고 제일 먼저 갖다 놓고 주민등록증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주민등록증도 갖다 도 있잖아요. 착 써보소 얼굴하고 대조해봐야 돼. 맞나? 왜 코시험에 하나가 빠졌지? 이렇게 해서 물어봐서 확인하고서 그 사람 원래 잡힐러 받는 게 원칙이에요. 보통 중개업소에서 다 쓰지만은 서명 날에는 원칙 군인이 하는 겁니다. 나중에 뭐 컴퓨터로 쳐서 나와서 나 도장 잊어먹었다 할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요. 그리고 위임장 나오는 것도 될 수 있으면 본인이 뗀 거. 타인이 떼면은 주민등록증 주면
다른 사람 뗄 수 있잖아요. 이거 내가 가져가면 그거는 자기가 쓰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뗀 거는 꼼짝 못해요. 본인이 직접 본인이 떼면은 도장하고 주민등록증만 가져가면 얼굴 맞네하고 바로 떼주잖아요. 그런 거는 자기가 했다는 게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 이 계약서 이제 때문에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약 문제 때문에 일은 더 많이 나옵니다. 모든 게 사람들이 계약서 내에 쓴 거 갖고서 전부 다 법률적 사항이 다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아마 계약을 좀 쉽게 생각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따져봐라. 계약서 쓸 때만큼은 세상에 참 희독한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 머리 잘라고 처음부터 할 정도로 꼼꼼히 챙기세요. 그냥 뭐 하나하나씩. 그리고 계약서 할 때 오늘 계약하고 싶어도 하루 더 생각하고 계약을 하세요. 근데 그 계약서 내가 본인이 잘 모르잖아요. 모를 때 누구한테 가느냐. 법무사한테 찾아가서 나 이거 집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쓰면 좋겠냐. 나 전혀 문제없이 만들어달라. 다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계약서 수정하고 하는데 책을 하나 갖고 와서 이게 뭐예요? 이 계약서 내용이야. 그러면 그 자체로서도 일단 파는 사람 또 중개업자도 자기 책임질 일을 안 하려고 철저하게 합니다. 만약에 쓰다 안 되면 중개업자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책임져? 얘 말로 수학이다. 이거 안 되면은 책임은 난 당신 믿겠으니까 당신 책임진다? 쓰면은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두 개를 걸 수 있죠.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최대한 많이 버리는 게 좋아요. 대신 반대로 내가 팔을 때는 절대 단서를 쓰면 안 돼요. 그렇죠? 파는 사람 내가 살 때의 문제지 팔 때는 절대 쓰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단서가 뭔지도 몰라. 그런 거 써서 계약해본 적이 없어. 그럼 계약 안 해. 해버려. 근데 오늘 시청자분들은 오늘 배우신 분은 무조건 알겠죠? 하지만 이거 못 배우신 분은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반대입니다. 나한테 이득 될 수 있는 것만 쓰는 거예요. 여기서 배웠다고 내 집 팔면서 여보 왜요? 단서를 많이 써야지 양반아. 왜 내가 내 무덤 파요? 안 파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 계약서 문제만큼은 진짜 자기 쪽에 얼만큼 이득이 될 수가 있고 나한테 손해가 안 볼 수 있고 내가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써가지고 철저히 써가지고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그거만큼은 물어보세요. 뭐 주변에 한 치 건너 뭐는 변호사도 다 되고 대통령도 다 연결됩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그거 하나 안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문제없게끔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첫 번째 문제고요. 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 계약은 파는 거에 계약을 지금 말씀드렸죠. 자 이제 등기 매매 집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했지만 일반 상가 계약 있죠. 점포 계약. 점포 계약도 그거 참 문제가 많죠. 점포 계약도 뭐 거의 비슷해요. 거기 등기부등본 상태에 필요가 없죠. 하지만은 그것도 그 주인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죠. 주인하고 그것도 등기부등본 떼봐야 됩니다. 주인이 맞나 안 맞나. 그리고 거기에 뭐 저당이 많이 잡혔냐 가압류 잡혔냐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 보증금을 내는 건 채권입니다. 채권 물건이 아니에요. 채권 그거는 물건이 우선해요. 물건이라는 게 저당권 전세권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많이 잡혀있으면 나중에 이 돈을 받을 데가 없어. 팔려버리면 경매당하면 그렇게 손해보는 사람 많죠. 그런 거 철저히 보시고 문제가 없을 때 계약서를 쓰고 또 일반 이제 그 주인하고 쓰는 것도 있지만 위치가 좋은 데는 권리금이라는 걸 주고 들어가야 되죠. 그럼 권리금 문제도 진짜 주인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왜 내 집만 세줬지 안에서 당신이 뭐 시설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그 관계없다는 얘기야. 당신이 뭐라 쓰냐? 꼭 주인이 왔을 때는 원상복구예요. 원상복구해놔라 항상.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을 주면은 잘못하면 날아갈 수가 있어. 그렇지만 너무 목이 좋아. 그거 줘야 돼요. 그 권리금을 줄 수 있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보통 1년치 정도 그 수익이 다 빼고 남을 수 있는 금액이 건데 그거를 보고서 권리금을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무슨 뭐 어디 잠깐 가서 반짝 장사를 되게 만들어 놓은 권리금 받아서 도망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철저하게 주변에서 인근 점포 기존 주변 점포 있는 사람들 물어봐가지고서 저 점포 들어가면 저 권리금 만나니 저거 2달에 한 번씩 바뀌는데요. 아유 금리를 3번 바뀌었네. 다시 또 들어오려고? 그러면 못 들어가죠. 그거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장사 시작하려다가 망한 거. 권리금만 받아먹는 것들이 아닌가 주변 확인하고 또 시간별 요일별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제일 중요한 게 그 집 주인이 어떤 건가는 주변에 다 물어보곤 합니다. 다 물어보고 그 동네에서 옆에 구멍가게 가서 뭐 먹으면서 저쪽 주인 아저씨 좀 어때요? 아이고 말도 마 이거 사람도 아니야. 아니 거기 들어가서 뭐 장사하는 사람은 돈 버는 사람 못 봤네. 그 들어가면 똑같이 당하죠. 그 사람 참 좋아요. 딱 하면 막 스스로 막 월세도 깎아주고 막 어떻게 사람이 참 천하 뭐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오면 그게 소문이거든요. 그런 집에 들어가야 돼요. 또 어디 잘못 들어가면 계약서 쓰고 들어갔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1년 있다가 내가 할게 나가 이럴 수도 있어요. 자기가 취권 통보하고 뭐하고 그런 거를 정확히 보고 들어가고 또 거기에 그 현재 임차인하고 권리금 줄 때는 현재 기존의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리금 계약을 해요. 그때 다 또 아까 그 그림 그린 집같이 똑같이 다 쓰는 거예요. 저 에어컨 전화 뭐 여기 있는 거 다 주는 거 얘기를 해요. 옛날 같으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방을 한 20년 전에 다방을 샀는데 딱 보니까 그 레코드판이죠 그때는. 레코드판의 원본이 굉장히 비쌉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쫙 보고서 저걸 여기다 다 준다는 거 썼어. 잔금 주고 들어갔더니 레코드판을 딱 전부 껍데기만 있어. 왜? 원래 껍데기만 있어요. 그렇죠? 체킹. 그것도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원본 있지? 하나, 2개 확인해요. 나중에 그 하나가 그때 또 몇천 원, 몇만 원씩 됐어요. 비싼 것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싸움 나면 안 되나요? 자, 곁털이가 몇 개, 수저가 몇 개, 저물이 몇 개, 뭐 밥그릇이 몇 개, 전부 다 것도 똑같이 집어넣고서 권리금을 주고서 계약을 하는 거. 하여튼 모든 게 철저하게 두드려 써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점포 계약은 1년 계약을 합니다. 보통 한 1년 정도 계약을 해요. 그럼 1년 있다 보면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내가 자신 있고 여기서 시설비를 많이 좀 드린다 그러면 2년 계약해도 관계없어요. 계약 자유니까는. 통상 관례적으로 1년 계약을 하지만 내가 여기다가 뭐 시설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적어도 2, 3년은 좀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시설을 많이 들 때 좀 길게 하고 시설 거의 없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1년 정도 기간을 하고 느렸다 줄였다는 거 알아서 좀 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가 계약도 참 뭐든지 단서만큼은 항상 어떤 계약할 땐 단서만큼은 철저하게 활용하라. 단서는 많이 쓸 수 있어. 단서는 할 때는.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주택 계약이요. 제가 이제 팔고 사고 하는 거 있지만은 일반 전세 들어가는 집. 참 우리 진짜 최고 많은 게 이거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세입자들 원래 집 주고 사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주인하고 저작권 설정을 시켜주면 얼마나 좋아. 안 해주잖아요. 내 등기부등본에 지저분한 게 들어가면 좋다. 난 절단해. 뭐 당신 없어도 많은데 솔로 두고 말려면 봐.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생겨버리면 팔아먹으면 문제 생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경매당하면 내도 무고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약자 측면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절대 계약 물론 저도 처음에 등기부등본은 보고서 이 집에 복잡하게 말하면 안 돼. 뭐 이게 한 5장 6장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되니까 대체 좀 깨끗한 게 좋아요. 한 20년 동안 30년 동안 소유자 김막동하고 끝이야.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너덜거리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될 수 있지만 그 집 들어갈 때 시급도 물어봐요. 주인 사장님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요즘 건설이 안 좋죠? 건설. 그 솔직히 불안하거든. 됐다는 거? 그리고 백수. 원래 백수가 나. 쏘도 그 집 붙잡으시니까. 근데 잘못하고 좀 이게 사업가다. 이건 솔직히 문제가 많아요. 언제 잡아먹을지 몰라. 급하다 뭐 아무리 크게 하더라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제일 안전한 게 교직자, 공무원분들은 월급 받고서 그 집 그냥 이거 갖고 딴 짓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봐야 되고 또 관상도 봐야 돼. 관상을 딱 봐요. 저 사람은 혹시라도 피도 안 나오겠다. 그한테 있으면 안 좋아. 좀 수다분하다. 좀 사람 괜찮다. 이런 사람들 잡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좀 어려우면 스스로 깎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계약서를 딱 쓰면 무조건 뭐냐 그러면 확정일자인 무조건 받아야 돼. 확정일자인.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제일 그 전세권 저당권을 못 해주니까 그거에 유사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확정일자인하고 전입신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확정일자인을 기준으로 하는데, 물론 들어간 살구서 확정일자를 받는 거 좋지만은, 제가 봐서는 이왕이면 잊어먹을지 모르잖아요. 잘 쓰면서 바로 받아버려요. 그 동사무소, 그 다음에 등기소, 그 다음에 공증사무소 가면은 1,000원 정도 안 갈 거예요. 공증사무소 1,000원. 그냥만 확정해 주는 거거든. 근데 그건 뭐냐면, 언제까지 그 날짜에 이게 했다는 걸 증거해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떤 분들은 깜빡이로 못 받았다. 확정일자 늦으면 늦을수록 그 사람은 수리가 늦어져 버려요. 그래서 철저하게 해서 무조건 받아주고 받아놓고서 시작을 하고, 이 확정일자하고 전세 전입신고를 한 거는요, 그 저당권이랑 마찬가지예요. 그 순위가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다. 내가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를 딱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 하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최고 1순위예요. 경매에 대해서 내가 먼저 받아. 근데 중간에 저당권들하고 압류가들하고 뭐들하고 그 순서대로 밀려버려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서 하고, 또 한 집에 살다가 보면은 재계약할 수가 있죠. 여기서 문제점 생기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 요거는 재계약할 때, 특히 주택 같은 거 재계약할 때,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전혀 하자가 없었어. 내가 뭐 저당권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계약 2년 있다가, 보통 2년이죠? 2년 있다가 재계약합시다 그러니까 계약서 새로 또 쓰는 사람이 있어. 여태까지 문제가 없으니까는. 근데 그 2년 안에 여기엔 저당도 생길 수 있고 압류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이때는 만약에 이런 게 안 들어갔으면 관계없어요. 안 들어갔으면 다시 새롭게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또 받아야 돼. 새로운 계약서. 그러면 다시 똑같은 상태가 되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다, 이게 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전에는 1순위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계약서 뒤에다 쓰는 거예요. 뭐 500만 원 더 올렸다? 매달 며칠 날 때 동상 딱 찍고 영수증 받으면 청구시키면, 절대 먼저 계약서는 찢어버리지 말아라. 잘못하면 부동산에 가서도 재계약했으니까 기존에 있는 계약서 찢어버린다고요. 거기 확정일자 벌써 있는데 그 날짜가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도 뭐 달라고 하면 잊어먹어도 알아 그냥. 절대 주지 마. 이거 마지막에 안 되면 그거에 대한 상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똑똑한 사람, 집주인들이 돈을 이제 융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걸 사료 찍으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은행에 융자를 줘요. 그죠? 먼저 있다 그러면 확정일자 받은 거 있다 그러면 융자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새로 씁시다 계약서. 모든 게 사고가 좋아. 이거는 흔거가 좋아. 맨날 거 갖고서 다 쓴 거 또 가서.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 이거가 또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계약서는 죽어도 무덤까지 간다. 내 집 살 때까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럼 어디다 딱 놓고서 보관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돼서 상당히 많이 봤어요, 제가. 분명히 먼저 하자가 없었는데, 그날 계약할 때도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어. 이날 계약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그러면, 고의를 한다 그러면, 그날 저당권 설정을 해요. 동시에 똑같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전날에 해놨으면, 그 전날 그때 가지고는 안 나오죠? 이 저당권이 먼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시간차가 있어요, 시간차가. 그렇게 되면 나는 수포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절대 먼저 거 잊어버리는 거 아니다. 그래서 찢어버린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있는 계약서에다가 추가로 얼마를 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면, 나중에 그 경매가 당했으면은 먼저 계약서에 있는 금액 있죠? 그 금액만 보장을 받습니다. 추가된 금액은 남았을 때, 그 다음에 중간에 저당권이 들어가서 가지고 남았을 때 이걸 받아요. 그래도 이게 안전해요, 제가 봐서는. 5천만 원에서 올려봐야 1,000만 원 올리겠지. 뭐 5천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순위로 받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들어오는 거 받고, 나머지 추가된 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인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입자들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요즘 엄청 강하게 만들어서 법도 바뀌었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더 강해졌어요. 예전에는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 집 정하지만 이제는 무조건 2년 계약이라고 봤는데, 이제 계약은요, 2년 동안 됐는데 주인이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럼 몫이 갱신이야. 자동적으로 이전 계약 기간 동안 가버려, 2년 동안.
그럼 됐으면 얘기하는 가만히 있어요. 기한테도. 역으로 전화 걸어갖고서 재계약해야 돼 말해도 물어보지도 마. 주인이 잊어보면 끝이야. 그냥 가는 거야. 그죠? 가만히 한 달만 잘 넘어가요. 딱 넘어가면 그랬어요. 2년 자동적으로 묵시 계약이면 자동적 계약이 기한이 없는 계약이지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2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한 6개월 더 살다가 나 나가고 싶다. 그 통보를 하면 3개월 있으면 돈 줘야 돼. 세입자한테는. 그 세입자 마음대로야. 그렇죠? 세입자는 2년을 더 살 건가 아니면 한 6개월 더 살 건가 내 마음대로야.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1년을 계약을 하든 2년을 계약을 하든 주인이 1년만 계약합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거 소용없어. 2년으로 보면 2년이에요 무조건. 임대차 보호법 무조건 2년을 책임 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여튼 이 법입니다. 이 법에 그러니까 법을 모르고 난 법없이 살아 그러면 다 이렇게 당해버려요. 이게 법상 상황에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전세 특히 주택 전세 들어갈 때는요 대개 상당 부분 10개 보면 7, 8개 정도는 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설정되어 있는 거를 잘 보면은 소액 임차 소액 금액 있죠. 예를 들어 3천만 원 서울 6대 광역시 7대 광역시인가요? 광역시에는 3천만 원 이하면은 1,200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해줘요. 그 중간에 저당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해버리면은 경매가 되면 안 되겠죠. 되기 전까지 그 전까지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이하 또는 1,200만 원을 받고 있고 지방은 2천만 원 이하 지방에 2천만 원 이하는 800만 원 우선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100%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서울 같으면은 1,200만 원을 보증 주는 거예요. 1,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1,200만 원 저 나머지 월세를 주든지 그럼 100%다 받아.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월세를 산다 그러면은 아주 저당권이 얼마큼 됐든 말든 간에 최저금액 받을 수 있는 1,200만 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받고 다 받아가요. 지방은 800만 원. 그럼 월세를 주든지. 그래서 그것도 경매되기 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 분들이 꼭 보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전화가 와요. 저한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또 이게 법이 꼭 무조건 서울에 3천만 원 지금 저당권 마무리 되셔도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95년인가? 96년인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95년 10월인가 돼요. 5년인가 6년인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요때 이때 이전에는 뭐냐 그러면 2천만 원 이하 1,5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래 그 전에 이전에 저당권 돼 있는 거는 거의 바뀌게 3천만 원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돼 있던 거는 뭐냐 그러면은 3천만 원 갖고선 돈 못 받아버려요. 그때는 2천만 원이 돼버려야 돼. 서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당권 설정이 1996년 이전에 생겼다. 95년 이전에 생겼다. 그러면은 최우선 변제권은 2천만 원, 서울 광역시는 2천만 원 이하가 돼야 되고 지방은 더 이하가 돼버려야 돼. 예전법이니까. 왜냐하면 그때 저당권 설정을 한 사람은 그때 법에 맞춰가지고서 돈을 빼고 나머지 돈을 꼬였다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법은 못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법이 언제 바뀌었냐 그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는 등기부등본 떼서 공인중개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가서 확인해. 여기에 내가 5천만 원 전세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물어보고서 들어가세요. 물어보고서. 어떤 분은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었어요. 돈을 3천만 원을 넣고서 전세를 집어넣었는데 이게 지금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되는데 이게 1995년 이전에 저당권 설정돼 있어. 10원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난리를 내는 거예요. 방법이 없겠느냐 이래. 경매는 이미 들어왔어요. 방법 없다 이거. 이 저당권을 먼저 가져간다면 근데 그 집이 얼마냐? 다세대 주택인데 시가는 한 4천만 원 간대요. 근데 경매금액은 3천도 안 나간대. 근데 그 돈 다 날라간 거예요. 그죠? 하나도 못 받죠. 그러니까 전세를 들어가든 뭐를 들어가든 물론 중개업소에서 알아서 챙겨주겠지만은 본인이 책임이 게 제일 확실하니까 그 등기부등본 들고서 다 쫓아다니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한가운데만 물어보지 말아요. 두 가운데 이상 물어보세요. 꼭 가서. 그렇죠.
그냥 뭐 주스랑 사갖고 들어가든 3만 원을 주든 2만 원을 주든 이거에 내가 이 금액에 들어가는데 전혀 하자고 않겠습니까? 뭐뭐를 썼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서 낼 수 있는 상태가 저는 그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참 어떨 때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당권 이런 거 전혀 하자가 없어요. 저당권 이런 거 하자가 없는데 서민들이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다가구 주택 같은 데 같지 않습니까? 다가구는 한 집에 10가구, 19가구가 살아요. 한 집에. 옛날 다가구 주택은 뭐 반차 일찍 이렇게 사는데 조그맣게 원룸들 있지 않습니까? 사는데 이거는 저당권이 없어. 깨끗해. 근데 뭐가 문제냐? 먼저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내가 12번째다. 그럼 순서가 이게 경매되면 난 12번째로 돈을 받아요. 일순위 먼저 받지.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그것도, 너무 많으면 그것도 문제야. 이게 몇 명째가. 그래, 이 돈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서, 보증금 합쳐가지고, 이게 경매가 당했어도 충분히 내 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아주 이 조그맣게 쪼개가지고서, 융자를 받고, 융자를 맨 처음에는 이거 융자를 하도 안 받고 이 전세 보증금을 다 받고 나중에 융자를 받아요. 융자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은행에서나 제2금융권에서 이 집 전체에 무조건 뭐 1200만 원씩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이 경매된 금액에 예를 들어 1억이 경매됐다. 5천만 원까지만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5천만 원 한해서만 이게 나오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은 다시 반 정도를 저당권 설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경매시켜도 이 집 한 금액의 반은 받으니까는. 그러면 전세보증금 다 받고 이 사람이 또 아기로 저당권 설정해갖고서 반을 또 받았고 도망간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1200씩 확실하게 받는다고 계산했는데 나중에 500도 못 받는 꼴이 돼버리고 나중에 돈 날라갈 수 있는 한테 방법을 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이 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집이 너무 많고 뭐 설정량이 얽힌 게 많다 뭐 이런 것들 복잡한 게 많다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전문가한테 물어보고서 확인을 하고 사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법 조항은 몇 개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 판례가 새롭게 나옵니다. 될 수 있으면 약자 입장이지만은 혹시라도 그 한계가 잘못돼갖고 약자 입장에 받쳐주는데 뭐냐 자기가 할 바는 다 하고서 준다는 얘기. 나 약자인데요? 확정했죠? 안 받았어요. 철입신고 안 했어요. 그럼 못 받아요. 그래서 주인들한테 혹시 이게 경매가 될 것이다 하는 사항이 나온다 그러면은 내가 금액이 좀 3천, 4천만 원 돼 있고 좀 그런다면 줄여서 좀 써달라고 다 해야 돼요. 일단 안 되면 1200원 받아야 되니까 경매 나오기 전에 그 주인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서 받아서 내서 한번 인정하더라고요. 편법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내 돈 다 날아가는 것보다도 그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 법원 경매할 때도 법원에서도 그 인정해 줍니다. 그냥 사는 거 보고 뭐 하면은 그 조건만 맞추면 해줘요. 그냥 꼬문에 3,500인데 어떨까 하지 말고 안 되면 주인하고 내가 3,500이지만 다 뭐 2,500으로 만들어줘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야지 1,200이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협조해 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내 상태에 그 진짜 솔직히 이게 전 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런 뭐 일반 매매도 있지만은 뭐 상가도 있고 점포도 있고 특히 주택 같은 것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에 대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내 보증금만큼은 날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 갖고서 나와서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가나 점포 같은 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안 됩니다. 그건 채권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저당권 있으면 사실 만들어가는 게 좋고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뭐 큰 점포 금액이 비싸다 그러면 설정을 좀 해달라 그랬어요. 확인해 주게끔. 그렇게 해야지 자기 보증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계약에 대해서 문제되는 거 쭉 주택부터 시작해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서 몇몇 개만 추려가지고 사시더라도 계약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시간 또 됐네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오 물량서 나참 도대체가 잡으면 상트 팔면 바닥 여기 주식 투자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확실하다고 했는데 네, 왜 나만 이렇게 안 되냐고. 아유 참. 투자 원칙과 네? 꼭 필요한 매매 정보를 드리는 한경 와우 TV와 한경 와우 TV? 개인 투자자를 위한 증권 방송 한경 와우 TV. 오빠 내가 한번 떼볼게요. 나부터 선생님 바깥 일하는데 무슨 소리야? 실물 경제는 주부가 먼저 알아야죠. 나도 출세 좀 하자. 나도 돈 벌 거라고요. 좋아요? 가위바위보. 경제가 한눈에 한국 경제. Get a success. 자기는 한경만큼으로 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파워 재테크의 정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정아입니다. 이 설 연휴 때문에 이번 한 주는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자, 우리 참 좋죠. 이렇게 1년에 2번씩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연초에 담배 끊어야지, 운동해야지 이렇게 계획 세우셨다가 작심삼일로 벌써 그르쳐버리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원래 정초다 그러면은 구정, 설이 지나야 정초가 되는 거니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번에는 계획 꼭 지키시기 바라고요. 올해도 새해 덕담 많이들 들으셨죠? 우더른들 덕담만큼이나 꼭 필요한 정보들 오늘도 저희 집중 파워 재테크에서 모아봤습니다. 하이라이트로 함께 보시죠. 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장이 열렸습니다.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장이 한풀 꺾였는데요. 머니플러스, 한 주간의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투자 포인트를 찾아드립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지출이라고 한다면 바로 내 집 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전략 맞춤 재테크에서는 신혼가장 최태호 씨의 내 집 마련 계획 알아보겠습니다. 네, 법률을 알면 재테크 관리가 더 알차집니다. 법률 재테크. 오늘은 이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벌어지게 되는 임대차 문제에 관해서 공부해봅니다. 철학이 있어야 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철학을 들어보는 시간 머니 에세이. 오늘은 독일에서 귀화한 이한우 씨를 만나봤습니다. 네, 자금시장에 숨통이 트이고 있는데요. 테마 분석 머니앤마켓, 자금시장 경색 완화의 배경과 앞으로 개정되는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